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지도부회의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광화문 천막당사투쟁 117일차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되신 지 887일차 되는 날입니다. 인신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특검이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말 세피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것이 국정농단이 되어 25년형을 받았습니다. 300년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것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에서 들고 온 것이 묵시적 청탁인데, 대법원 판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법의 잣대로 묵시적 청탁을 걸면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묵시적 청탁이 무슨 말입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서로 눈빛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심법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묵시적 청탁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관 중 3명의 대법관이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말 3마리 뇌물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소수 의견은 1명이 대부분인데 3사람이나 명백하게 뇌물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방송에서는 안종범의 수첩을 가지고 이래저래 장난쳤습니다. 검찰은 안종범의 수첩을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이 무엇이냐? 신문기자와 안종범 수첩의 날짜를 바꾸면 그것이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신문을 보고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용으로 썼고 그 내용을 그 기사 앞날짜로 바꿔 기획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설인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를 받았던 것은 그대로 무죄가 되고 나머지 2심 재판부로 다시 넘겼는데 파기환송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많습니다. 결국 결과는 국정농단 없다, 뇌물 받은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는 삼성의 말 3마리가 정유라의 소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계약서를 공개했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말은 삼성의 것입니다. 말을 판 돈도 삼성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삼성의 소유지 어떻게 정유라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혹여 그것이 정유라의 것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더라도 증거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죄도 없이 이렇게 인신감금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공화당은 언젠가는 이 잘못된 판결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듯 헌법재판소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교해보면 다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슨 판결을 한 것입니까? 소위 촛불 구테타 세력의
죽은 노릇을 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박한철과 이정미가 받은 훈장은 훈장이 아닙니다. 그 집안 대대손손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 2019년 6월 25일 박원순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의 만행, 그리고 8월 문재인 정권 탈북자를 굶겨 죽이다. 탈북자 한성원 모자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은 것이 억울해 탈북자 단체와 많은 애국 국민들이 빈소를 차렸습니다. 배고픔을 이기고 자유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땅으로 온 모자를 문재인 정권이 소외시켰습니다. 김정은만 쳐다보는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예산뿐 아니라 정책에서도 탈북민들을 완전히 소외시켜버렸습니다. 한성욱 모자의 죽음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탈북단체와 애국국민들이 빈소를 차렸는데 이 빈소를 철거하겠다고 소방, 경찰, 서울시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빈소 철거를 반대하던 한 분이 분신 자살할 테니 나를 죽이고 가라고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는데 마침 라이터를 뺏는 바람에 그분이 무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휘발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소방,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6월 25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월 25일도 똑같이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빈소를 차렸습니다. 어떠한 죽음에도 자와 우가 없는 것입니다. 좌파의 누군가가 죽으면 영웅이 되고 우파의 누군가가 죽으면 개죽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5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진상을 밝히는 것은 정당한 정당의 활동이다. 라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말해왔습니다. 6월 25일 경찰 2,400명,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깡패 각 500명 등 도합 4,000명이 150명의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애국국민들을 개패듯 했습니다. 동영상이 없었다면 거짓말 잘하는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에 가서 거짓말하듯 국민들을 다 속였을 것입니다. 약 25만 명의 국민들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250만. 약 250만 명의 국민들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이라고 해봐야 페트병에 물 뿌린 것이 전부입니다. 진실을 덮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우리공화당 TF를 만들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공화당 이름을 붙이지 말라. 우리공화당 TF 수사팀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허위 사실을 가지고 겁박을 한다든지 회유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가지고 증언을 강요한다든지 하면 바로 담당자를 형사고발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이 흐지부지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조국이란 자가 온 국민을 거의 한 달 동안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학생들, 대학과 대학원 입시 지망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왜 분노하겠습니까? 그들 진보라고 하는 자들은
공정, 공평,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전혀 공평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소위 진보라는 좌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빗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성문을 열어주듯 그들은 국회 빗장을 열어주었고 조국이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상권 분립 중 국회 입법권, 국회의 국정조사권,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조국 이자가 와서 개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자가 국회 빗장을 열어준 자들과 같이 들어와 기자들을 앉혀놓고 쇼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삼권 분립의 핵심인 입법부 국회를 무시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을 할 때 이틀 싸우다가 고발건이 나오니 풀립 쓰러지듯이 쓰러진 사람들이 그렇게도 청문회 조국 얘기를 하더니 정작 2일 조국 후보가 오는데 자유한국당 어느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국회를 완전히 침탈하러 왔는데 말입니다. 이 일은 상권 분립이 무너진 치욕의 날입니다. 검찰이 아무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들은 가족사기단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납작을 들고 국회에 와서 젊은 기자들 앉혀놓고 훈계하듯 쇼를 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 나는 모르겠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앞부분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저 소리를 들으려고 보고 있냐며 방송을 꺼버렸습니다. 조국의 셀프 기장 간담회는 결국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국회를 침탈해 입법부의 권한을 깨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얼마나 법을 유린하겠습니까? 청문회 하지도 않고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국회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문재인 씨가 말했듯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김정은에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나 듣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망해서 성장률이 2%도 아닌 1%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면 제일 힘든 사람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들 잘났다고 국회에서 몇 시간씩 쇼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의 붉은 폭주열차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들이 저 덜 떨어진 새빨간 토착빨갱이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토착빨갱이들이 이렇게나 있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토착빨갱이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라를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치욕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뿐만이 아니라 애국 국민들께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천막 당사를 만들고 111일차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 줌밖에 안 되는 껍데기 같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공포 독재 정치를 절대 불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불복종할 때, 투쟁할 때는 투정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4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